최근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청와대는 양 최고위원의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 위해 선동 조장 테러, 언어살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면서 예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떠올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막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한나라당 막말의 제왕 어워드. 과연 막말의 제왕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소개할 욕설 막말 부문 후보들은 박순자, 송영선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 연찬회에서 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환생경제란 연극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쏟아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 연극을 감상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육실한 놈. 너 오냐? 그네가 불쌍해서. 인상내도 욕을 하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아이,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갑자기 사회로 태어났으면 불알값을 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한 놈. 앞으로 친구까지 지랄. 죽여랑 같습니다. 내 너 이혼하고 이 자료로 그거만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다음 후보는 최고식 의원입니다. 무능, 무지, 무경험 이런 말은 모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 습관 같으면 무식하다, 꼴통이다. 마지막 후보인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맞습니까? 제 표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탄핵 대선 불복 부문입니다. 먼저 안택수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노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을 올바르게 쇄신하든지 아니면 더 큰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하든지 양자택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후보는 박진 의원입니다. 탄핵 소추의 불명예를 받는 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서 대통령직을 하야할 것을 총리직을 걸고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택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헌재가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취임 선서에서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국헌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진짜 이것이 탄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탄핵의 대상값입니다. 비하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설로 이름을 떨친 전유영 의원이 첫 번째 후보인데요. 전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아마 폭탄 정부, 폭탄 정권으로 남을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쩌라 정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해서 청개구리 정권이다. 다음 후보는 공성진 의원인데요. 공 의원은 노 대통령의 뇌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멀티플 아이덴티티, 중증 자아론이랑 그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아균열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왼쪽 요 안에 있는데 요게 지금 결혼돼 있다. 그래서 정상 국가를 기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김형호 의원은 노 대통령을 백성들에게 피살된 궁예에 비유했습니다. 궁예의 말로를 보는 듯해서 처연한 심정을 감을 길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숨가쁘게 후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워낙 주옥 같은 말들이라 따로 대상을 뽑진 않겠습니다.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영상 두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문입니다. 정병국 의원의 손을 잘 봐주십시오. 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양친을 모두 권총 저격으로 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총을 겨누는 행동.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부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을 끝으로 화려한 막말 어워드를 마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일관성도 없고 괜히 큰 소리만 쳤지 뭐 좀 이렇게 그 어떤 자기 이익 앞에서는 금세 정말 그 숨어버리고 이러는 거 뻔히 다 보고 믿지 못하는데 뭐가 옳다고 국민들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도 그게 말이 그 씨가 안 맥히고 요즘 그런 얘기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에이 개새끼야. 아이씨. 이 박사 이 작가 EJ 그 14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3월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였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독교 신자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맨날 기독교 신자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부산 여자들이 드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남성들의 폭력도 문제지만 부산 여자들이 드센 것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지역 발언입니다. 감정에다가 여성 비하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여성 비하에다가 이거 그 폭력에 대한 당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부닥거리 하는 거 아니야 양반? 그 새정치연합의 양승조 의원하고 장하나 의원이 박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양승조 의원이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 해야 된다 뭐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발끈했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분기탱천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선동하는 발언이며 무서운 테러이고 언어 살인과 국기문란이자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했고 아니 박정희 전철을 방도했지 누가 끝을 보라고 그랬어? 박 대통령도 과격한 발언이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등의 발언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니들이? 그러니까 감히 어따 대고 니들이? 그러면 니들이 10년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떤 발언을 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한나라당은 DJ 정부를 디진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DJ 정부라고 안 부르고? 디진 정부. 디진 나이? 라임을 살렸네. 우리 저 박근혜 정부는 뭐라 불러야지? 뭐라 불러야 되나? 근혜 정부 너무 약해. 디진 정부라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새정치라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나 욕먹겠지. 되는 거 아니야. 얘들은 했다니까 새누리당은 디진 정부라고. 나쁜 놈들. 1999년 11월에요. 한나라당 정영근 의원은 묵주 정영근 선생. 부산 장애 집회에서요. 이거 부산 장애 집회 왜 했는지 알아요? 언론 문건이 폭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문건을 폭로했는데 그런 문건이 폭로가 됐는데 정영근 의원이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폭로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씨발 중앙일보 기자가 만들었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문건이 터지자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죠.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자, 장애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DJ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현 정권이 나에게 덤터기를 씌우며 음해하는 수법은 공산당이 전형적으로 쓰는 선전선동 수법이고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비유했습니다. 대통령을? 그렇죠. 당연히 국민회의가 발끈하고 사과를 요구했죠. 또 정영근의 출당까지 한나라당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해정 총재가 뭐라 그랬냐? 빨치산이 아니면 됐지. 뭘 그래? 어이, 빨치산이 아니면 됐지. 뭘 그럽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을 나왔습니다. 와인은 아닌 말고요? 새누리당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배울 필요도 있다니까? 총재가 카바 쳐주잖아. 우리 같았으면 대은 야
징계 내려 저거. 야, 너 뭐, 당무정지 1년. 그랬을 거 아니야? 가서 묵주기도해. 하여튼 이렇게 총재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국회 내팽개치고 장애 집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니 새정치라면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와도 장애 집회 안 했어요. 강성 의원들이 씨발 뭐 문제 어쩌고 하면서 중도표를 뺏어야 된다면 안 했잖아. 예. 새누리당 애들 하잖아. 새누리당은 툭하면 장애 집회했어. 10년 내내. 그래놓고 민주당 나가서 하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돌아오라고. 그런데 멍청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다니까. 근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장애 집회할 때 보수 언론이 카바 쳐준 줄 알아요? 보수 언론도 존나 욕했어. 근데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얘네들이 하잖아. 그러면서 뭐해? 자기들 집토끼를 응집시키는 거야.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나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보수 언론에서 한마디만 딱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뜨거라. 저건 내가 다가가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자빠졌으니. 물론 나중에는 김한길 대표가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랬던 적도 있긴 여론에 합니다. 못 이겨서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방송한 거 생각 안 나? 하루 계속해서 장애 집회하라고 요구했지. 예. 계속해서 안 했잖아. 예. 그러다 마지막에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우리가 계속하면요, 국민회의가 결국 정형근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낡아 빠진 색깔론을 들먹이는 정형근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했음에도 한나라당과 정형근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빨치산 발언 다음 달에 있은 정형근 후원의 행사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야, 우리 정영근 선생. 그래. 우리 의원님. 이게 지지층 결집이라는 거예요. 시원하십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 야권이었잖아, 새누리당이. 예.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모인 정도가 아니라 당의 수뇌부들이 죄다 갔었잖아요. 아니 여기 저희 수뇌부는 물론이고 이 회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 타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야. 일반 당원 대의원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당시 정영근의 발언이 저질 발언으로 엄청나게 여론의 맹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언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꿈쩍 안 하잖아. 이렇게 해야만이 집권할 수 있다니까? 그 막말하는 얘기? 막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강하게 공격할 때 야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말이야. 또 야성적으로 공격했을 때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같이, 정청래 의원 이번에 그 공갈 발언은 당 내외다 한 거지만 네. 당 외에 정청래 의원이 계속 많이 했잖아. 많이 했죠. 그럴 때 누가 한 명 카바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당 지도부에서 쉴드도 쳐주고 했어야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지금 정청래 의원 촛불 집회하고 정청래 의원 징계 좀 안 된다고 왜 그래? 그만큼 지지한 사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근데 우린 쫄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입조심하라.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으니 뭐가 되겠어요. 예. 자, 어쨌든 이 정영근 후원회에는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영근 의원 지역구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 부산까지 이회창 총재, 최병렬 부총재, 박근혜 부총재, 박가정 부총재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올스타전이네. 그러면서 정영근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새정치연합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들 언론에 욕먹을까봐 쉬쉬하면서 아무도 참석 안 했을 거예요. 이번에 왜 광주 지역에 노무현 대통령 육주기 아무도 안 왔대잖아. 현직 의원들 지자체장 아무도 안 왔대잖아. 아무도 안 왔대. 아무도 안 왔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광주에서 물갈이하란 여론이 나올 만하다. 근데 오히려 새정치연합 같으면 이렇게 막말한 의원이 이런 행사 한다고 하면 당 지도부에서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렇죠. 새정치연합 충분히 그러고 남을 정당이지. 집단이야? 그럼. 이 자리에서 정영근을 축하하기에 모였던 연사들은 정영근보다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재수없는 정권이다. 김대중 정권은 마시간 정권이라며 막말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 세례가 졸라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다 소개도 못 시켜드릴 정도로. 너무 많아? 예. 핵심적인 거 몇 개 볼까요? 1998년 3월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 한때 민주화 운동가였던 재정구 의원이 김 대통령 억압을 받다가 속이 터져 DJ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이게 DJ 암이 뭐야 이게 진짜. 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야, 가신 양반한테도 이게
능욕이고 이게 그럼. 뭐야. 할 말이 아니죠. 아, 부영이 형, 진짜. 안타까워요. 부영이 형 지역구를 진선미 의원이 물려받았죠. 야, 뭐야 도대체. 이거 쉴드 쳐주는 거야? 안티하는 거야? 그랬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변질한 사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봐요. 예. 뭐, 누구는, 독수로 형제, 예. 김부겸, 또 이부영, 있잖아요. 네. 이런 양반들이 삼김청산을 위해서, 당시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랬는데, 개젖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삼김청산이 더 중요해?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상임청산 주장하면서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당에 들어가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그게. 이미 입당하는 순간 끝난 거야? 저는 그게 변절이라고 봐요. 변절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한테 이런 막말을 퍼볼 수 있었던 거야. 응? 1998년 6.4 지방선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선거는 김대중 대통령을 향한 한나라당의 막말 퍼레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국민회의에 임창열과 맞붙은 한나라당의 손학규 캠프는요. 한나라당의 손학규가 맞는 거죠? 네. 주애란과 김대중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난 주애란이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야, 주애란이 임창열 마누라요. 야, 씨발, 이게 뭔 말이냐? 몸로비했다는 거요? 그게 뭔 말이야? 이런 씨발, 아우. 개족보로 만드는구나. 인간 쓰레기 같으니라고. 이런 문건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난 손학규 캠프가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건이 돌아왔고 이 문건을 손학규 캠프에서는 활용을 했어. 그런데 이 문건을 국민회의에서 만들었겠냐? 그럴 리가 없지. 국민회의에서 만들었겠냐고. 아니, 어디선가 만들었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가 만들었겠는데 이 문건을. 그렇죠. 제가 손학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 임창열 마누라 주애란과 김대중 대통령하고 뭔 특별한 관계? 아유, 쓰레기들. 김치나 담궈주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말은 어디서 만들었든지 간에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의 막말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감히 누구 보고 지금 막말을 한다고 지금 그렇죠. 풍계질을 하고 자빠졌어? 예.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예. 이 선거에서의 막말의 압권은 당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막말이었습니다. 당시 김홍신 의원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드르르륵 박아야 돼. 야, 오바로코 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 저 새끼 입에 오바로코 쳐야 돼. 야, 우리 술자리에서 하는 농담입니다, 이거. 이거를 국회의원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을 한해서 국민들 앞에 유권자를 모아놓고 했어요. 이게 할 말이야, 이게. 정도가 있지. 그것도 나이 70이 넘은 노정객한테 대통령한테 입에 오바로코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김홍신 의원이 또 문학가 아니야? 소설가 아니야? 문학적인 발언도 아니고 말이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발언이죠. 여기에다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김문수는 한술 더 뜹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공업용 미싱이 필요했겠냐며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떠들었던 겁니다. 공업용 미싱 발언 누가 했는데? 한나라당 지들 의원들끼리 해놓고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미치다. 그러니까는 브라더 미싱으로 안 되고 공업용 미싱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 의원 당신 입을 우선 막아야 된다면서 공업용 미싱을 들고 김 의원의 사무실로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거 공격해주는 건 평범한 지지자들밖에 없네. 이래서 결국에 김 의원은 자기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한동안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홍신 의원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도 하고 한 사람이에요. 예, 상도 받고 그런 거 기억나요? 보수 꼴통은 아니야. 아닌데 한나라당으로 사람이 가면 이렇게 변한다니까. 한나라당으로 가는 순간, 발을 딛는 순간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참 안타깝죠, 이렇게 보면. 네, 또 다음 타자 볼까요?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입니다. 1998년 9월에 한 발언인데요. 77이나 된 노인이 맨날 사정하다가 변고가 생길까 우려된다. 여기에 사정이란 발언은 뭐 두 가지 중의적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한 거잖아.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부정부패 척결 사정 이런 얘기 하니까 77세나 되는 노인이 맨날 사정하다가 이거는 정액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섹스할 때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77세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무슨 뜻이냐 공격하면 그 너무 사정 감찰 많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또 피해달라고 그러겠지. 맞죠. 이 정도가 새누리당 수준입니다. 한나라당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1999년 10월 대정부 질문입니다. 이건 대정부 질문이에요.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김종필 국무총리를 향해서 국회를 상습적으로 짓밟은 반의회주의자를 총리 자리에 앉혀놓고 질의를 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야, JP도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새정치인하고 의원이 지금 국무총리고 있다고만 했다? 가루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한번 오면 쓰고 나면 불륜이야. 이래서 이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찬드리 형의 시원한 발언이 또 생각이 나네. 그리고 2001년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DJP는 덩치는 크지만 생식 능력이 없는 노새처럼 정권 재창출 능력이 없는 불쌍한 잡종이다. 라는 말을 막말의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그렇죠. 노새가 생식 능력이 없잖아. 네. 그걸 빗댄 거지. 불쌍한 잡종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한테 불쌍한 잡종 정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닭정권이라고 얘기하면 당장 난리 난다니까. 자, 여기까지가 김대중 정부를 향해서 쏟아낸 한나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인데요. 너무 많은데 제가 추렸습니다. 핵심적인 거야? 핵심적인 건 추렸어. 이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봅시다. 김 대통령은 정치 노객이잖아. 당시 현역에 뛰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같은 판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예의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예의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치 선배로서 예의도 없잖아. 이게 뭔 짓거리냐고. 나쁜 놈들. 여기까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입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외교는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 이 발언에 민주당이 발끈합니다. 한나라당의 김동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신이라는 말이 뭐가 나쁘냐. 김동영 야이 등신아.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노무현의 외교는 등신 외교다. 박근혜의 외교는 등신 외교다.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치. 야, 내 발언은 지워줘라. 아니, 맞아. 그러니까 김동영 의원의 말의 의미라면 네 말이 맞는 거야. 그래, 김동영 의원이 등신이 뭐가 나빠?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한 거잖아. 그게 뭐 나빠? 아니, 괜찮아. 왜냐하면은 등신 외교라고 한 거하고 등신을 직접 등신이라고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이 사람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김동영 본인 5등이 등신이란 말이 뭐가 나빠 이랬으니까. 그건 네 등신이지 뭐. 등신 김동영 선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어집니다. 2003년 8월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 박주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긴 게 개구리와 똑같다. 야, 박주천 의원은 잘생겼냐? 몰라, 씨. 2003년 9월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이가 거부할 뜻을 시사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노무현이가 그런 발언을 할 때 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김무성 의원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한 말입니다. 자, 시종일관 대통령에게 호칭을 생각했습니다. C자도 안 붙였어. 네. 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C라고 했다고 예.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 이건 뭐야? C도 안 붙였어. 노무현이가 거부할 때 시사했다. 노무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이에요. 의총에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다. 육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첫 해, 즉 2003년에 나온 말. 현재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저는 치가 떨립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갈 길입니다. 비슷한 시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홍준표 현 경상남도지사. 노무현 정권의 탄생의 배경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한마디로 은혜 공작과 사기극이 난무했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인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6주기 추도식에서 앞에 앉아있는데, 아들이 당연히 발끈하지. 당연히 그래야지. 나 같으면 씨발 멱살을 잡았겠다. 건호영이 2단 협착이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2004년 8월입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일제시대였으면 내선일체나 주장하고 정신대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위안부나 만드는데 앞장설 사람 아니겠느냐. 이게 니들이 한 거예요. 니들이. 니네가 그러지 않아? 야, 막 얘기하는구만. 야, 견마의 자세로 충성을, 그러지 않았어, 혹시? 그냥 하는 거야.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노무현에 대한 막말 퍼레이드는요, 압권이 전효욱이지. 그렇죠. 전효욱이 압권 아닙니까? 자, 2004년 3월, 전효욱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은 CBS와 인터뷰에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노 대통령에게 모욕을 당해서 자살했다. 자살할 의도가 없던 피해자를 자살로 몰았다는 점에서 형법 252조 2항의 자살 교사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에게 자살 교사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럼 니네는? 이 씨발짜. 이건 이제 강기훈 유서 대표 조작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 똑같은 논리로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할 의도가 있었겠어? 이렇게 몰고 간 게 누군데? 전효욱 의원은 막말의 황제 아니잖아, 황제. 여제지, 여제. 여제. 아유. 여제든 황제든지, 뭐. 그렇지. 또, 2004년 11월, 또 2005년 6월에, 학력 비하 발언을 또 했었죠.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대학 나온 사람을 뽑아야 된다. 다음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전효욱 씨가 한 발언. 예, 전효욱이 했어요. 지는 이대 출신이라는 겁니까? 이대 나왔어? 그렇습니다. 이대? 그렇다는 뜻입니까? 이 전효욱 아들이 말이죠. 전효욱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영등포 지역구였잖아, 전효욱이가. 네. 근데 그 영등포 지역에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있거든? 거기 입학했어. 엄마가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그 지역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어떻게 입학했냐? 입학할 수도 있잖아. 성적이 좋으면 입학할 수도 있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했네. 야, 국회의원인데 배려를 해줘야 돼. 이건희 손자가 사회적 배려 입학은 똑같은 거네. 그렇지. 아니, 뭐, 그러면은, 전효욱 의원 집안도 혹시 뭐 그런 건가? 한부모 집안 그런 건가? 아니,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뭔지 모르나? 그렇지. 참나,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 아니, 오랫동안 기자 생활했고, 일본은 업단지 이따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뭘 배려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서 이 논란이 되고 또, 아들이 공부를 못했나봐. 자퇴했어? 자퇴했어? 견디지 못하고 자퇴했어. 들어는 갔는데? 들어는 갔지. 또, 전효욱의 막말은 계속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외국 순방 시에는 뭐라 그랬냐? 당신이 없으니 나라가 다 조용하다. 나가는 김에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조롱 섞인 막말을 시전하셨습니다. 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순방 나갈 때 그런 얘기 하잖아. 패션쇼 또 하러 가냐. 그건 양반이야. 우리는 착해서 양반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당신이 없으니 나라가 조용하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우리 같은 놈들은 해도 된다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잡놈들은 박 대통령 보고 패션쇼를 하고 들어오지 마! 할 수 있어요. 전효욱이는 국회의원이잖아. 대변인이. 짜증나네 진짜. 대변인의 입은 그 당의 입이잖아. 그러니까. 자, 또 2006년 2월에는요.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 주최한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서 참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에서 발언한 것이네요. 김정일이 공항에서 깨안아 주니까 치매 든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한 게 6.15 선언이다. 야, 이건 좀 상식 이하의 발언 아니야,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수준 이하다, 이건. 니네는 그래서 연평도에 폭격 맞았니?
그냥 최소한의 기본 예의가 없는 것이죠. 정치적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게 치매든 노인처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도 못 받고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는겨. 2005년 8월로 가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공성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노 대통령의 뇌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은 중증자아병, 쉽게 얘기하면 자아균열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내가 노무현이란 맞짱 뜨는 사태가 곧 온다. 고 정신 이상적 발언을 하더니 2달 뒤에 있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자살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 지도자의 정신건강의 이상 유무를 감추고 그 언급조차 터부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야, 이건 망언 정도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신병 환자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걸. 야, 이럴 때는 민주당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아프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했나?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래서? 있다고 말하니까 공성진 의원이 결국은요 비리 혐의로 아웃됐어요. 니 똥이나 잘 닦아라, 씨발. 이게 뭐 이 양반 1억 한 5, 6천만 원이가 뇌물 받아 처먹어서 걸려가지고 물론 집행유예로 풀어놨습니다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죠. 2010년 5월 이명박의 특보 출신인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이 공익근무 요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이 왜 서거냐? 자살이지. 자꾸 거짓말하다 지가 혼자 뒤진 거지. 우리가 죽으라고 했나? 지 혼자 뒤진 걸 가지고 왜 서거라고 난리냐? 김양숙이 아버지가 지독한 간첩 빨갱이 아니냐? 이건 노 대통령 그 영부인 이름도 권양숙인데 모르고 김양숙이라고 한 거고. 예. 이런 사람이 MB의 특보 출신이었고, 이 사람이 왜 공익근무원으로 상대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데는 나나 불러주지. 뭘 강의를 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가 혼자 뒤진 거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니냐? 아무리 정치적 반대파여도, 아니, 사실 제가, 다른 종편이라든가, 공중파라든가, 혹은 대학교 강의라든가 나가면, 우리 팬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 막말할까봐. 이 작가 저기 가서 욕하고 싸우면, 제가 바보입니까? 또라이가 아닌 이상. 여기서는 여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 거기서 쌍욕을 할 수 없는 거지.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지금 경기대 국제대학장이잖아. 애들 가르치잖아. 자기 직급이 있는 그리고 거고요. 여기서는 공익근무원들 상대로 강의했잖아. 여기서 이 사람이 지가 혼자 뒤진 거지. 이런 발언은요, 이 사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강의하는 그대로, 수준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나도 말 험하게 한다고 막 하는데 나도 그럼 언젠간 단과대학 확장할 수 있을까? 니는 멀었어. 유영옥이 따라가려면 아직 채 멀었어요. 자, 2011년 10월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또 나오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 양아치라는 발언을 합니다. 박 씨는 한 손으로 채찍을 들어 재벌들의 썩은 상처를 내리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삑을 뜯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는 악어와 악어새의 동거다. 시민운동이 아니라 저작거리 양아치의 사업 방식이라고 박원순 후보를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어서 구시대적 색깔론까지 갖고 옵니다. 박원순 씨는 민중봉기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행동 강령으로 삼는 자들을 옹호하고 함께 행동한다면서 박원순 당신은 종북 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행동 강령으로 삼거나 북한을 편드는 자들을 옹호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는 박 후보는 급진 사회주의자였던 과거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래서 저는 잘 안다. 그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더라도 본질은 급진 사회주의자다. 만약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서울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투쟁을 비롯해 반미투쟁,
반국가보안법 등 민중봉기를 주장하는 투쟁의 전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나?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차명진이 서울광장에서 이런 뭐 반미투쟁, 민중봉기 투쟁이 될 거라 했는데 그렇게 됐냐고, 이런 식으로 덜 떨어진 발언을 하고 자빠졌으니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지. 떨어진 이유는 다 있는 거지. 떨어지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번에 또 종편에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재명이한테 사과했잖아 또. 그렇죠. 재명이 형 주가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 후보는 급진 사회주의자였던 과거 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했잖아.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은 있네. 변절을 인정한 거지. 네. 변절자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갔거든. 네. 김문수 꼬북이잖아. 그렇죠. 부천 지역 취소하겠습니다. 꼬북이란 말 취소하겠습니다. 김문수하고 할 땐 꼬북은 아닌데 비슷한 관계입니다. 야, 우리는 막말해도 된다며. 그래도 또 걸고 넘어지 몰라. 내가 또 씨발 차명진한테 사과할 수는 없잖아. 우린 자존심이 씨발 있어하고 사과를 죽어도 못하거든. 내가 벌금 내고 정가에 스크래치가 갔지. 절대 사과를 못해 우리는. 차명진처럼 그렇게 낼름 죄송합니다 사과를 못하거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게 해줘야 돼요. 꼬붕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얘기해줘야 돼. 차명진 걸면 우린 절대 사과 없어. 벌금 받으면 되지 씨발고 뭐.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쓱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재호 형. 왜 안 나오나 했다. 김문수가 쭉 나왔는데. 네. 앞에는 변절을 인정한 사람. 네. 뒤에는 변절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재호 형이 이제 DJ와 노무현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국회에서 공격한 적이 있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노무현 후보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후보의 장인 전력을 들추며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장인을 어떻게 공격했냐. 노무현 장인이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발간한 좌익 사건 실록이라는 책자에 보면 좌파 빨갱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장인이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한 거거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종거리 형이 그것 때문에 니네가 노무현 후보를 공격했어? 그러면 니네 당 원내 총무 이재호 의원도 말이지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간한 좌익 사건 실록에 빨갱이로 기록돼 있어. 그러면 이 원내 총무가 빨갱이면 니네 당 다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맞받아 친 거지. 이재호 의원께서는 민중당이라는 그러니까 혁혁한 과거가 있죠? 맞받아 쳤는데 뭐라 그랬냐면 종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이모 의원님께서 6.25 이후 최대 자생적인 좌익 세력 조직 사건으로 평가되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소위 말해서 난민전의 전사로서 혁혁한 활동을 했습니다. 30대의 난민전의 전사였고 40대의 민중당이라는 좌파 정당의 가장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을 했던 이 의원의 현재 당직은 이회창 전 총재가 임명한 바도 아닙니다. 바로 한나라당 동료 의원분들이 의총에서 뽑아준 것입니다. 라면서 니들 똥이나 잘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호가 이 말 듣고 이런 일이 싫어서 발끈해갖고 원래 이 변절자들은 지는 엄청나게 욕을 퍼버대면서 지옥함을 싫어해. 못 참습니다. 그래 발끈해가지고 말이죠. 그 신상발언 요청해갖고 노무현 후보 김대중 대통령 싸잡아가지고 맹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이 이모 의원 그러지 않고 이재호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모 의원 그럼 우리 한나라당 이시성을 가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신상발언 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걸 의원이 아마 노무현 씨가 시킨 모양인데 이종걸 의원 내 말 지금부터 민주당 잘 들어요. 내가 10월 유신 나고 첫 번째 구속되는 것이 10월 유신 반대 데모를 서울대학에서 했는데 그 배후 조정으로 내란음으로 구속됐는데 그때 구속한 검사가 누군지 아시오? 지금 당신네들 정부의 총리 이한동 씨야. 알아요? 두 번째 구속된 것이 긴급조치 고 카페의 인권 탄압을 박정걸이 빗대어서 풍자극했다고 두 번째 구속됐어. 세 번째 구속된 것이 안동 가톨릭 농민의 오은준 사건 때문에 MST 사무국장 하다가 세 번째로 구속이 됐어. 네 번째로 구속된 것이 뭔지 알아?
서울 시내 10월 유신 반대 유인물이 지하電차에서 만드는데 그 80%가 한국민주투쟁 국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유인물이 뿌려졌어. 그 한국민주투쟁 국민위원회 총책이 바로 이재호 나야. 그리고 구속이 됐어. 내가 감옥 가 있는 동안에 남조선민주해방전선 준비위원회라는 난민전 사건이 터졌어. 그리고 10월 유신이 났어. 12.6이 나갔고 박 대통령이 죽었어. 내가 긴급조치 9호로 민주총책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석방됐는데 이재호는 석방시켜 놓으면 80년 신군부 들어서서 정권에 봐야 된다 그래갖고 느닷없이 민투의 관계자들이 난민전에 관계했다 그래서 공소장을 하루아침에 변경시켜갖고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 안 내보내고 국가보안법 구속돼서 난민전 구속됐어. 그래서 15년 구형받고 5년 살고 나왔어. 그게 4번째 구속이야. 5번째 구속된 것이 뭔지 알아? 당신네 당내들이 모시는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의 배우라 그래갖고 5번째 구속이 됐어. 내 같은 사람이 64년에 한일한 반대 데모 학생을 주도했다고 그래, 학생운동 주도했다고 그래서 대학에서 채택된 이래 38년 지금까지 권력을 이용하거나 반민주적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내가 같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안 했다면 오늘날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지도 못해. 오늘날 노무현 같은 사람이 감히 독자에서 경찰서 유치장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야. 바로 이재호와 같은 사람이 청춘을 바쳐서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도 가능했고 노무현 같은 사람이 당신네들 당 후보로 가능해. 알긴 알아? 그러고 민중당 정당 민중당 정당 그런데 내가 민중당 창당해서 사무총장 했어. 이 민중당이 그 당시 김대중 씨가 이끄는 정당에 혹시 야당의 표가 분산된다 그래서 민중당 사무총장을 그 당시에 서교텔에서 김대중 씨가 내하고 사무총장 내 상임대표 이우재 정책위장 장기표 셋을 모아놓고 전국구 주겠다 지역구 후보 주겠다 통합하자 그랬어. 알긴 알아? 감히 민주당이 내인들 뭐 어떻게 그러고 조용히 들어. 반말 들어도 반말 들어도 그러고 민주당 정신 있으면 똑바로 들어. 그러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로 국가보안법으로 방공법에 들어간 사람하고 6.25 때 양민 학살한 사람은 같아? 내 같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안 했으면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 노무현이가 감히 경찰서 유치장도 한 번 안 가본 친구가 무슨 대통령 후보? 민주당 진짜 해체해야 돼. 알긴 알아? 말은 올리는 게 그러고 말은 올려. 내가 지금 말이지 무슨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야 최고위원 후보야. 나는 제1야당의 원내총무고 우리 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뽑아준 원내총무야. 내가 무슨 노무현하고 대통령을 겨루긴데 김대중 씨하고 무슨 대통령을 겨루기래. 이런 식으로 정치를 아무나 끌어들여서 공격해야 될 것, 주장해야 될 것 구별 없이 그저 급하니까 아무거나 들고 나오면 이것이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가 시켰다면 내가 지금 김대중과 세 아들에 관계된 모든 신상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계속. 총무 그만해. 이재호 총무 그만해요. 어떻습니까? 야, 오죽했으면 국회의장 이만섭이 그만해. 말 좀 올려. 이랬겠습니까? 말 뒤를 좀 올리라고. 존댓말 좀 쓰라고. 완전 이런 이런 거를 지금의 박 대통령한테 한번 해봐요.
비주류잖아, 지금 비주류. 박 대통령 당신 보이지도 않아. 박 대통령 해봐, 한번. 절대 못하지. 그 대선 때, 부산 내려가서, 그 만개떡 먹는 모습 이후에는 활동이 없어요, 이분이. 예, 만만한 게 DJ고 만만한 게 노무현이었어요. 박 대통령한테 절대 이렇게 못해요. 박근혜한테 절대 이렇게 못해. 에? 불쌍한 사람. 영양에 내려가서 농촌 활동이나 해요. 시나무로 운동이나 하란 말이야. 씨발, 시나무로 운동하란 말이야! 옛날에 꿈꿨던. 그래. 아니, 우리 보통, 만만한 게 홍어젓 그렇게 얘기하잖아. 만만한 게 고등어젓이란 말은 왜 없을까? 그러게. 시나물로 농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 가장 막말의 압권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환생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노무현 특집 때 요번에 6주기 맞이해가지고 노무현 특집이 새삼 또 많은 그래요? 분들이 청취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진짜 또 한번 듣고 보고 올까요? 들어보고 옵시다. 그분이냐? 허구한 날 슬퍼 마시고 두들겨 패고 가게덕은 확 때려부시고 그분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아니 무섭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 인상돼도 욕을 하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아이,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그러니 가면으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할로. 바로 친구까지 지랄. 죽일랑 같은 거야.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도 이사 나가려고 그때 공부도 제일 못하던 놈이 뭐 운동만 하고 다니더니 말이야. 그럼 넌 아니냐? 나? 난 아니야. 난 전두환 때 술 취해서 선거벽부에다가 오줌을 싸다가 걸려서 그것도 전두환 얼굴에다 척척으로 쌌지. 그러다가 뭐 민주투사 된 거지 뭐. 이렇게 저 남북대한만 성사시키면은 모든 것을 깽판을 쳐들었단 말이야. 묻는 말에 대답하고 경제를 살려주는 대신 대개 남편 데려가면 안 되겠어. 됐어네. 당신 남편 내가보니 개판 5분 전인데 데려가면 속 시원하고 좋잖아. 아니요. 저 사람 입이 거칠어 막말하고 가볍게 처신합니다만 우리 민생이 애기 없는 자식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줌마가 하도 매달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간절하게 애원하니 휴건 경제는 살려주고 대신 당신 남편 데려가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이요. 고맙습니다. 3년 후면 당신 남편 데려가니 그때까지 자 준비해서 가정을 잘 꾸리도록 하시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했는데 우리 근혜 누님께서 이 연극을 보면 박장대소했다는 거 아니야. 그 사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연극을 한 국회의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연극을 하는 걸 지켜보고 있던 한나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연극을 한 국회의원들은 거의 초선 재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선 의원들이고 그 수많은 의원들 중에 야 이거 문제 되겠는데? 이거 파문 좀 일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게 한나라당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양심이 있다라면 아마 좀 가치가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문 앞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연극 하나 만들어요. 대한민국 양계장 이야기 뭐 해가지고 닭에 비유해가지고 좀 그런 얘기 좀 해고. 한심하기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아유. 2006년 11월 3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 심재철은 노무현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것은 청맹관의 인식.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인지 모르고 대드는 꼴. 기초상식도 모르는 것.
놀부 심보이자 착각, 철없는 대통령 노무현, 편리한 대로 착각하고 사는 것 등의 막말 융단 폭격을 퍼붓습니다. 2007년 6월 11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무현을 향해 그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라는 막말을 시전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육성으로 들어봅시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참여정부 이후에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비민주정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신장시킨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대통령께서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가 되면 끔찍하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온당할까요? 한나라가 되면 끔찍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잘못한 말이죠? 결국 그 정책에 대한 그 국정 책임자로서의 그 동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의견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될 것이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그거는요. 자, 대운하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민자 투자하겠느냐라고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것은 정책에 대한 하나의 그 견해를 밝히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러시니까 군사 독재는 옛날에 무식했지만은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권 세력은 타락하고 무능하고 거기에다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 다음날 그 짓을 하십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건의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을 지키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시죠? 그런데도 그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말입니까? 헌법을 가지고 5년 단임제 쪽팔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말입니까 이게? 뭐가 그리 쪽팔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5년 단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 그 나라 사이에서는 대단히 적다. 그런 표현을 좀 재미있게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노 대통령식 의법으로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저한테는 뭐 별로 재밌지 않네. 네. 그 표현은 위원님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손학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노무현을 향해 경포대 발언을 합니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포대는 이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뜻이고요. 그 손학규가 DJ한테 했던 뭐 침해 발언 이런 거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노무현을 향해 했었던 발언을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표와 회담을 했던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대통령이 경제를 등한시하니 야당이 경제를 챙기냐 힘들 겁니다. 라고 오늘 뗀 뒤에 문제의 경포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표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경기도지사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도지사란 자리는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강릉 주민들이 또 발끈해가지고 경포대 강릉에 있잖아. 네. 야 손학규 너 씨 이래갖고 발끈했었습니다. 더 독한 얘기도 있습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용갑 의원은 노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 대통령은 정신병이라니까? 미치겠다는 표현은 안 되고 정신병자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용갑이 야씨 용갑이 옆에 있던 김기춘은 한술 더 뜹니다. 노무현은 사이코다.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 라며 합세를 합니다. 그래요. 2014년 NLL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노 대통령을 가리켜서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서거한 지 4년이 지나신 분입니다.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은 정치적 모욕이자 행패고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게 2013년에 했던 발언이에요.
반역의 대통령. 이 정도가 새누리당 수준입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라고 막말하듯이 박정희한테도 막말하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지? 가만두지 않죠. 정청래은 그래가지고 융당 폭격 맞은 거 아니야. 그때. 문재인 대표 참배건으로. 예. 박정희 대통령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 야, 어디 뒤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면서 대통령 욕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 욕할 수도 있습니다. 갑갑하니까. 나랑 뜻이 안 맞으니까.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공식 석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리에서 이따위 급의 발언을 했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갈 이런 건 막말이 아니. 이게 뭐 막말이야. 사전에 나오는 말이야, 심지어. 막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노건호 씨가 했던 거. 지금 여러분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한 막말 퍼레이드를 보십시오. 노건호 씨 그게 어떻게 막말입니까? 그게 막말할 수 있어? 굉장히 격조 높게 풍자를 하고 위트를 발휘한 것 같은데 난. 근데 그걸 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쌩 발광 지랄을 치고 거기다가 대고 야당 의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야, 나는 더 열받는 게 조중동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니? 그러니까 조중동도 여기 보면 이거 가지고 또 조중동이 조중동 해주고 싶은 말이 없어? 조중동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조중동 특집에 했겠죠. 조중동 특집에도 했었고 봉화가에서도 근데 봉화가에서 했던 거 안 올렸죠 우리가. 맞네. 봉화가에서 했던 거 안 올렸죠. 봉화가에서 조중동이 어떻게 노무현을 공격했는지 방송했었는데. 맞네요. 그거 뭐 음질도 별로 좋지 않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지. 안 올렸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새정치연합이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가 없다니까. 괜히 역풍 맞을까 고려해가지고. 어차피 저쪽에서 막말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도 욕을 하게 돼 있어. 어떻게 방어를 해도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침소 몽대하고 물어뜯고 한단 말이야. 그럴 바에는 어쩌라고. 얘들 어쩌라고 나가잖아. 뭐 어쩌라고 배째. 쑥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래 뭘 그래 쫄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조중동 보고 정치하니까 이렇게 돼요. 조중동, 저게 여론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답답한 사람들. 팟캐스트는 안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조중동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은요. 새정치연합이 뭘 해도 안 찍어줘요. 왜 그 생각을 못 하나. 답답하게. 또 하나 아쉬운 거는요. 우리 정치가 막말 정치 어쩌고 하는데 뭐 외국에는 없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달했다는 영국에서도 보수당 노동당 존나 양쪽에 막말해요. 싸울 때 국회에서 막 고성 지르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뭐 의회 꽃이 타는 미국은 안 그래? 미국 똑같아요. 민주주의 꽃이 타는 미국 똑같아. 존나 막말해.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안 되냐? 표현의 자유를 그만큼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비정상회담인가에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은 표현의 자유를 한번 막기 시작하면은 더 큰 표현의 자유,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법에서 정한 선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해서 양쪽이 팽팽하게 붙더라고요. 그 사람들 생각이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국회의원들 어떻게 심판하면 돼? 투표로 하면 돼요. 투표로.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생나이를 쳐가지고 얘 맞네 안 맞네 씨발 이게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아니 차라리 얘의 맞네 안 맞네를 얘기할 거면 똑같은 잣대를 양쪽 정당에 들이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지.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오히려 그냥 불리하게 놔두면 문제 없어요. 미국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에 첩자라고 했습니다. 야, 막말 등급이 높은데? 높죠. 이건 뭐야? 김대중은 김정일의 뭐 첩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발언이에요. 팔레스타인 첩자라는 말.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요. 클린턴 대통령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 골빈 대통령 이런 발언했어요. 뭐 우리가 더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인종차별 발언까지 했습니다. 흑인이라고. 야, 이거는 욕 먹을만 하겠다, 인종차별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야, 너 고발.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요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더구만, 쿨하게 자기 욕하는 거 다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 그게 필요하다, 오히려, 정치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들은 공식 석상 혹은 그에 준하는 데서 했던 막말의 레벨이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박사 말이 맞아. 공정한 잣대를 대주든가.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욕했던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쿨하게 넘어갔으면 말을 안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 지나치다고.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말도 품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위트 있게 공격할 게 얼마든지 있거든.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 야 그거 박기태가 참 잘했는데. 그래? 박기태가 최고였어. 박기태를 이긴 야당 대변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캐디 형? 아 히트했다 형? 히트했다 야 내가 로맨스 남해안 블루 이것도 히트 형이 만든 거 맞는 그래? 말이야. 총치적 난국 이것도 히트 형이 만든 거고 정치 구단 이것도 히트 형이 만든 거야. 그 양반 언어에 막 연금술사야. 그리고 뭐 손도 훌륭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런 거고. 야당 장애 집회 할 때 야당의 보람의 집회는 보람이 없었다. 말장난. 말장난. 여의도 집회는 여의치 않았다. 야, 말장난. 부산 집회는 부산만 떨었다. 이런 거 아주 잘했어요. 잘했고, 뭐, TV 토론 가갖고, 당시 여당이죠. DJ 정부였는데. 아니, 뭐, 한나라당이 맨날 정부의 발목만 잡는 게 아니냐니까. 박기태가. 우리가 왜 그 더러운 발목을 잡아? 우리 손목을 잡아. 말장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아예 진짜 생막말보다는 그런 말장난이 낫지 않아? 그래서 그 형이 그 나중에 그 캐디 사건 있은 후에 접촉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형이 가장 오랫동안 최장수입니다. 역대 여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대변인을 했어. 대변을 했고 말을 잘하니까. 대변인한 책도 냈고 영전해가지고 대변인을 물러났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계속 대변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뭐 말은 잘했던 사람인데. 진정성이 없지 뭐. 근데 지금의 새누리당은 그런 사람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요. 자,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내내 보면서 일베가 왜 나왔는지를 일베가 그리고 왜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는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베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정당이 지금 여당이고 그 정당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니 뭐 일베가 없어질 리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왜 옛날 고사 중에 송나라하고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송나라 장수가 지금 적들이 강을 넘어올 때 공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을 넘어올 때 공격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해서 지켜주고 강 건너온 다음에 이젠 공격해야 됩니다 하니까 좀 강에서 건너와서 힘드니까 쉴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공격을 해라. 라고 얘기해서 다음에 전쟁 졌잖아요? 그런 고사가 있는데, 상대가 이런 식으로 개싸움을 하는데 우리라고 개싸움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개싸움에는 개싸움에 응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 박사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정치라는 게 무조건 깨끗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저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를 전 기준으로 보고 싶어요. 물론 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인간 이하의 막말과 예의가 없는 막말 말고 그래도 공격할 수 있을 때는 뭐 좀 센 발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선비처럼 반응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다. 왜? 쟤들은 저래놓고 자기 그다음에 안 했다고 우기거나 뭐 어때 이러거든. 우리들은 그런 전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겨우겨우 이길까 말까입니다. 우리도 조금 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뻔뻔해집시다 우리도. 좀 뻔뻔해지고 새누리당의 프레임이 좀 놀아나지 말고 계속해서 놀아나고 있잖아. 좀 답답한 그런 지경인데. 이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